오늘의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의 입력과 데이터의 출력입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의 입력. R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통계 분석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거나 처리할 때마다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해서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파일 등에 보관된 데이터를 불러올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리된 결과를 콘솔 화면에 출력하거나 다음에 다시 처리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일에 저장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데이터는 키보드로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할 데이터를 엔터키로 구분하며 연속해서 입력하고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 후 엔터를 한 번 더 입력하면 모든 데이터를 벡터로 반환합니다. 에디트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엑셀과 비슷한 모양의 입력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함수를 이용해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예제입니다. df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df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하고 df edit df 명령어를 입력하면 엑셀의 시트처럼 열과 행이 있는 빈 표인 데이터 편집기가 제시됩니다. 맨 윗줄 열을 누르면 다음 그림처럼 열 이름을 입력받는 창이 뜨고 열 이름과 유형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열을 눌러 열 이름과 유형 입력이 끝나면 데이터 편집기에서 실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df라고 입력하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fix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수정하는 예입니다. fix df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 편집기의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컴공을 컴공으로 수정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fix df는 df edit df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 df를 편집해서 다시 df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스캔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스캔 함수의 입력을 num이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받고 있다는 표시로 1콜론이 출력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란 뜻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로 1을 입력하고 계속해서 2, 3, 4, 5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는 입력하지 않고 엔터키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스캔 함수가 종료되고 입력된 모든 데이터는 벡터 형식으로 반환되어 변수 num에 할당됩니다. num의 내용을 출력해 보면 입력된 데이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edit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먼저 df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edit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집창을 닫으면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은 다시 df에 할당됩니다. df의 내용을 출력해 보면 방금 편집한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하기 위해 fix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명령어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수정 후 내용을 출력해 보면 변경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R에서는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readTable 함수는
구분자로 구분된 자료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파일 내용을 테이블 형태로 읽습니다. 형식은 read 테이블, 파일은 파일 네임, sep는 separator, 헤더는 t 혹은 false입니다. read 테이블 함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테이블, 행렬 혹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컬럼, 열이, 공백, 탭, 콜론, 세미콜론, 콤마 등으로 구분된 자료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P는 구분자, 헤더는 컬럼명의 유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read 테이블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먼저 getWD 함수를 이용하여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작업 디렉토리는 사용자의 도큐먼트 디렉토리입니다. 작업 디렉토리의 위치에 student.txt 파일을 다음과 같이 테이블 형식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read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student.txt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출력해보면 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mes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파일 choose 함수를 이용하면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 choose 함수가 직접 파일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고 파일을 선택하는 역할만 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temp equal read table file choose header equal t 라고 하면 윈도우 탐색기가 뜨고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 all.csv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파일 템프의 내용을 출력하면 선택한 파일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파일 choose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파일 choose 함수를 이용하여 student1.txt 파일을 읽어 보겠습니다. 앞선 예제와 다르게 컬럼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read 테이블 함수의 헤더 옵션이 t로 설정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출력하면 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에서는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얻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ad html 테이블 함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읽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합니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웹페이지의 테이블 내용을 읽습니다. 형식은 read html 테이블 html 문서 string as factor equal f입니다. read html 테이블 함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웹페이지의 내용 중 테이블 태그 사이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페이지의 데이터는 순수한 문자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옵션은 도움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read html 테이블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read html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httr과 xml 패키지를 불러야 합니다. 패키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URL의 웹페이지는 캐나다의 여러가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엑셀이나 CSV 형식의 파일을 제공합니다. read html 테이블 함수는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자료를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함수로 웹페이지를 가져오고
적절하게 처리한 뒤 read HTML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테이블 내용을 읽어옵니다. 읽혀진 데이터는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출력. 데이터 처리 명령어를 입력하는 R 콘솔 창에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cat 함수와 prin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 함수는 출력할 문자열과 변수를 함께 결합하여 R 콘솔에 출력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cat 함수는 주어진 데이터를 일정한 순서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A는 1, B는 2, cat 가로 열고 문자열 A는 A, 문자열 B는 B이라고 하면 A는 1, B는 2라고 출력이 됩니다. 즉 문자열과 숫자가 나열된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단 cat 함수 대신에 print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int 함수는 cat 함수와 달리 변수 혹은 수식만 단독으로 콘솔에 출력해 줍니다. print 함수는 문자열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int 함수의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연산 결과나 혹은 a 또는 b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cat과 print 함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cat 함수와 print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변수에 적절한 값을 할당하고 cat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열과 결합하여 출력을 해 봅니다. cat 함수는 변수의 값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print 함수를 이용해 변수의 값이나 수식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print 함수는 cat 함수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출력에서는 cat 함수를 사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sync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내장된 타이타닉 데이터 세트를 불러옵니다. 타이타닉의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sync 함수를 이용하여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 세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면 동일하게 파일에도 저장이 됩니다. 다시 sync 함수를 호출하여 파일 저장을 종료합니다. 저장된 타이타닉 txt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read 테이블 함수와 짝을 이루는 write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write 테이블 함수는 변수에 담긴 자료를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row names 속성으로 행 번호를 제어할 수 있으며 quote 속성으로 문자 이름을 표시하는 인용부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내장 데이터 세트 중에서 에어 퀄리티 데이터 세트를 airquality.txt 파일로 저장하는 예입니다.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여 에어 퀄리티 데이터 세트를 불러와서 write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airquality.txt 파일로 저장합니다. 지금부터는 write 테이블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내장된 에어 퀄리티 데이터 세트를 불러옵니다. 에어 퀄리티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write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에어 퀄리티에 담긴 내용을 저장합니다. row names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된 에어 퀄리티 텍스트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출력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내장된 npk 데이터 세트를 writeTable 함수를 이용하여 npk.txt 파일로 저장할 때 행번호와 인용 보호를 삭제하려고 writeTable 옵션에서 rownames f, cut f라고 기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readTable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력에 사용되는 writeTable 함수를 이용하여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수 있으며 sync 함수를 이용하면 행렬 형식이 아닌 데이터도 파일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자 어뢰 처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